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예정대로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등교를 할 수 있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도입됩니다. 노선권을 가져오는 대신 버스 회사에 적자를 지원해줍니다. 문을 닫는 20대 국회가 서로 싸우기만 하면서 지방분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추운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과일나무에서 역대급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고3에 이어 오늘 고2와 중3, 초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등교 수업에 들어가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3을 포함해 충북에서 모두 8만여 명이 학교에 나가는데 등교 방식이 복잡하고 학교별로 달라 혼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87일 만에 다시 문을 여는 중학교. 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교실에는 환영 문구와 함께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교실도 분리했고 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업도 2시간씩 연속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 밀접 접촉이 교사가 나간 사이에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걸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블록으로 잡고. 초등학교도 등교 수업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실 구석구석을 소독제로 닦고 책상마다 칸막이와 함께 이름표도 붙여 정해진 자리에만 앉도록 했습니다. 교우관계를 위해서 이동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은 그냥 번호 순대로 자리를 지정을 해서 최대한 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갓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걱정도 많습니다. 아이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서로서로 하면서 친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생활 규칙이 바꾸면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학부모도 걱정이 앞섭니다. 현장 체험학습 등을 이용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그 며칠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체가 이제 확진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염려가 돼요. 특히 같은 날 전교생 3분의 2 이상이 등교할 수 없도록 한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교마다 등교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또 다른 혼란을 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차 등교를 앞두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이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학생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까지 276명의 학생이 발열과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검사가 진행 중인 43명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충북에서는 고등학교 84곳을 포함해 모두 111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청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부 승객이 탑승 과정에서 착용 권고를 받았지만 그대로 탑승했고 탑승 뒤 마스크를 내린 승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0일부터는 버스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코로나19 확진이 나오면 과징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논의 5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회사가 합의한 안에 대해 청주시 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동의했습니다. 준공영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시내버스 노선은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버스 회사가 결정했습니다. 돈이 되는 수익 노선에만 버스 회사가 몰려 시내버스 공급에 불균형이 큰 게 문제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시내 전역에 필요한 곳에 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노선 운영과 조정, 신설, 개편 권한을 모두 갖게 됩니다. 승객들이 낸 요금, 즉 수익금은 공동 관리하고 버스 회사 단일 회계와 외부 회계 감사가 도입됩니다. 모든 채용은 공채를 의무화하고 대표이사 친인척은 인건비를 안 주는 방식으로 친족 경영 폐해도 개선해 나갑니다. 대신 버스 회사는
시와 사전에 합의한 표준 운송 원가에 따라 운송 비용을 지급받는데 이때 적자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가 노선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부담은 있지만 버스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준공영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회사별로 고정 노선이 지정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많고 손님들한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또 기사분들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면도 생기고. 코로나19 여파로 청주 시내버스 노선의 20%가 감축된 상태여서 준공영제 시행의 명분이 더 커졌습니다. 시와 버스업계는 조만간 정식 협약을 체결해 준공영제 독립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를 계속할지는 3년마다 평가하기로 해 내년에 시작하는 첫 준공영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준공이 지연됐던 충북도 내 수소충전소 4곳이 다음 달부터 차례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는 완성검사와 시운전을 마친 뒤 다음 달 초부터 청주 오창과 내수에 각각 1곳, 충주와 음성에 각각 1곳씩 차례로 수소충전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800여 대의 수소차가 추가 보급되고 오는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일해야 할 때는 식물, 싸울 때는 동물, 곧 문을 닫는 20대 국회가 얻은 별명이죠. 여기저기 다양한 혹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런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초기인 지난 2017년 초 전국 시도지사부터 시장군수, 여기에 지방의회와 민간단체까지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라는 전국 각지의 요구가 연일 국회로 향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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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태 직후 권력 분산 필요성이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자 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 시도가 본격화됐고 이번이 기회라며 특히 비수도권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실제 국회가 개헌특위 운영에 들어갔고 지방분권만큼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 이번엔 정말 되나 싶었는데 결국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서로 싸우기만 했죠.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마지못해 하는 신용을 하다가 할 의지도 없었고. 이대로 문을 닫는 20대 국회를 향해 충북에서 공개 비판에 나선 건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했던 민간단체입니다. 기득권을 쥔 중앙정부의 권한을 뺏는 일이라 입법권을 쥔 국회밖에 나설 주체가 없었는데 20대 국회가 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원망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주권,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개헌안조차 폐기하고 말하고 20대 때 전례 없이 활발했던 지방분권 운동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지만 예전만 못한 관심 속에서 걸음은 한층 무겁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과 지난달 반짝 추위로 인한 올해 냉해 피해가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서 집계된 피해 면적만 3,000헥타르인데 망연자실한 농민들은 지원을 요구하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농촌 산기슭에 위치한 사과 과수원. 나뭇가지에 달려있어야 할 열매가 바닥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가지마다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약해진 열매가 저절로 떨어지거나 발육 상태가 좋지 못한 열매를 솎아낸 건데 우짜란 잎사귀가 열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평소 나무마다 200개씩 열리던 열매는 현재 10분의 1 정도만 달려있는 상황. 인근 과수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갑작스런 영하권 추위에 나무 속이 얼었다 녹으면서 기둥이 터져 급하게 비닐로 감싸놓았지만 생기를 잃은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사과 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가. 보험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정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배밭에서는 나뭇가지에 달린 열매 자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무당 300개씩 열리던 열매가 10개 안팎으로 줄어들었는데 남아있는 것들도 대부분 기형과로 상품성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농사는 지었는데 이런 현상은 처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나무 관리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해 충북의 냉해 피해 면적은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3,1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전체 재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괴산이 800여 헥타르로 가장 넓었고 충주와 보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주까지 농가의 피해 접수를 받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와 제천에 이어 음성까지 과수화상병 확산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음성군 삼성면의 과수원 한 곳에서 간이 진단을 벌인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주에서도 9건의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돼 충북도 내 의심 신고는 모두 110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간이 검사에서 71곳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양성 판정 시료 가운데 농촌진흥청 정밀진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4곳 과수를 상대로 메모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현관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3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 배전만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전국에서 7번째로 오늘 청주시 내덕동 문화제조창에 문을 엽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충북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과 방송 제작 시설 지원, 방송 체험 프로그램 등 미디어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디어센터 정회원 교육을 이수한 지역민이면 누구나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농업교육이 상설화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작한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향후 대면 교육이 정상화하더라도 강의 녹화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추연구소는 해마다 5차례에 걸쳐 농업 현장에서 정기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학생들의 연간 봉사활동 시간도 줄어듭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고 외부 활동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연간 봉사활동 인정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